제피큐와 QQQI를 각각 1억 정도씩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ETF가 더 좋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정말로 둘 다 좋아해요. 두 ETF 모두 성과도 좋고 전략도 좋고 현금 흐름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 대부분은 수익률만 놓고 하는 질문인 경우가 많죠. 저는 ETF를 살 때 기초 자산만 보지 않습니다. 운용사의 역사, 운용 규모, 브랜드,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 이런 것들도 함께 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VO와 QQQ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QQQ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장기 투자자들의 선택은 여전히 VO 쪽에 더 많이 모여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ETF 규모도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VO는 미국 전체를 믿는 투자고 QQQ는 미국 기술 산업의 미래를 더 강하게 믿는 투자입니다. 둘 다 좋은 ETF예요. 다만 무엇을 믿느냐가 다른 거죠. VO를 선택한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QQQ의 높은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자는 높은 수익률보다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은 수익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확신도 함께 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피큐와 QQQI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QQQI가 더 나쁜 ETF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과도 좋고 전략도 충분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제피큐는 조금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JP모건이 운용하고 운용 규모도 크고 시장에서도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왔어요. 이런 것들은 숫자로 잘 보이지 않죠. JP모건이라는 이름이 내 수익률을 더 올려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폭락장이 왔을 때 그래도 JP모건이 운영하는 ETF니까 라는 마음이 매도 버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보유 기간이 무조건 중요하죠. 그 신뢰가 보유 기간을 늘려주고 보유 기간이 결국 복리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반면 QQQI는 나스닥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배당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에게 맞아요. 네오스의 운영진은 옵션 ETF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출시 이후 성과도 훌륭합니다. 다만 아직 짧은 역사와 제피큐보다 높은 운용 보수는 투자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ETF를 그냥 주식을 사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ETF를 산다는 건 운용사의 시스템에도 투자하는 일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도 보면 아무리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오랫동안 거래해 오면서 신뢰를 쌓아온 은행에 큰 돈을 맡깁니다. 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함께 보기 때문이겠죠. ETF도 다르지 않아요. 기초 자산도 중요하지만 누가 운영하는지,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신뢰를 받아왔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만 본다면 QQQI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운용 규모, 운용사, 시장의 신뢰, 검증된 역사 이런 것까지 함께 보는 투자자라면 제피큐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 산업을 더 믿고 어떤 사람은 미국 전체를 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용사의 역사와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제피큐와 QQQI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ETF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ETF를 고른다는 건 주식을 고르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리는 좋은 ETF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유한 ETF가 만드는 것입니다.